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제가 다르마 칼리지 소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양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불교학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또 불교 쪽의 교양을 맡고 있어서 제목 모정하지 하다가 불교 교양 교육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게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하다가 앞에다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해가지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교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전공적으로도 오랫동안 좀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학부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대학원, 불교 대학원 뭐 하여튼 전공을 할 수 있는 뭐 평생교육원까지 꽤 좀 했었기도 했고 해서 우리 교양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가볍지 않은 너무나 이렇게 깊은 지식은 전공에서 배우니까 굳이 그렇게 막 깊이 있는 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학생들이 또 얕은 건 또 싫어해요. 그래서 적당한 깊이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뭐 인문학 쪽의 그 특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또 불교라고 했을 때 가장 그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이라든가 개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취향이 같거나 공부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하지만 이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학번들이 또 모여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새로움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또 하나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대화요. 제가 또 세미나라는 과목을 또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더 이제 더더욱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뭐 협업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공감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뭐 리더십이든 뭐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 하는 기반적인 거에 자신들이 자기가 갖춰야 될 거는 논리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사유화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센스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임기응변력이라든가 남들을 배려해 주는 것. 왜냐면 팀플에서 팀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먼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뭐가 특화될 수 있을까? 뭐가 차별화될 수 있을까? 불교랑 연관을 시켰을 때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시대도 포함해서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왔는데요. 홀로그램에서 현실에서 가상을 띄워내는 홀로그램 기술 아까 노래 부른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만큼 그래픽 기술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제 앞으로는 더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상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문화도 만들어내고 언택트 시대가 됐을 때 그런 문화도 만들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가상 세계라고 하는 디지털 세계를 접하게 되는 아주 현실처럼 그리고 현실과 맞닥뜨려서 진짜 현실로 해서 자기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받은 뭐 상품권이든 뭐 이런 뭐를 가지고 편의점 가서 내가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현실과의 가상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도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직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도 잠시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집을 했었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평생교육, 재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전에 접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와닿질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나 와닿는 게 돼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또 들어서 이제 다 계속 이제 여러분들 계속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피곤해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를 얘기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미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금방금방 익히는 거를 아마 교육의 현장에서는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불교 교양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자면 다음에 교과목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불교는 사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가장 강점인 종교이자 철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제가 무식해서 그것들을 못 해나가는 것이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게 불교의 그만큼의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에 의해서 불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종교와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그건 불교의 인간을 강의를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좀 늦게 들어온 연극학과 여학생이었는데 그때가 걔가 그 여학생이 26살인가 막 이랬었는데요. 그때 한 1년 후에 만났을 때 도서관 앞에서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기독교가 모태신앙인데 몰랐죠. 뭐 그런 거에 관심은 없으니까. 모태신앙 우연히 지나다가 말하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자기가 신을 믿지만 신이 순간순간 내가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불교가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해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안 듣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조금 좀 한 4주차 정도 때부터 애가 좀 그 학생이 좀 얼굴을 드는 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웬일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되게 현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종교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십사무기법처럼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탁해서 그것들을 말해 봤자 그걸 믿을 것도 아니고 그걸 말해서 무엇 하나 해서 침묵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독화살에 비유를 해서 독화살을 맞았는데 네가 지금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느며 누가 쐈느며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겠냐. 일단 목숨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유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대기설법이란 말도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들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설법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상황은 다 틀린데 라고 하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성적인 접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한 번도 뭔가 본질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바로바로 철퇴를 내리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거쳤죠. 그게 여러분들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사상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금강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기존에 불교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공이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기존에 내가 진실이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대의 나름의 지식인들한테 아니다라고 얘기를 용기를 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주류를 바꿔내는 그런 사상의 흐름들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고정관념 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방법론적인 거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어떻다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불교가 이런 거였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사실은 되게 살짝 쾌감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필요한 거야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걸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가지고 태어난 좋은 인성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살면서 또 좋은 품성을 갖고 나가야 될 테고 하는 부분에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세상에서 많이 다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내성을 굉장히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불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다음에 나의 틀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틀을 깨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무아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상이든 너무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아주 강한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그것도 엄청나게 또
정말 무서운 나가 되겠지만 예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것들을 잘못된 아니면 '나는 아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나의 더 깊어진 나를 보면서는 잠재력을 일깨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일깨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요즘에 엄청 역량에서도 뭐 창의성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창의하라고 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불교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예 합니다. 다음에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게 즐거운 거야."라고 준들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건 순간일 테고 진정 자기가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과정에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거기에 또 인제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도 인제 깨게 될 테고요. 하는 것들을 인제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위안과 공감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인제 앞으로 제가 인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인제 '위안과 공감을 주는 것도 인제 한 역할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인제 앞으로는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위안과 공감은 그다음 저의 과제로 남겨두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뭐 심리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부분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놔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인제 저의 하나의 숙제로서 인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즐거움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것도 역시나 오래전이었는데 일산에 약학과가 생기면서 그때 제가 강의를 강의를 거기 이제 바시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대학이 한데 두 개를 한꺼번에 나가서 인제 할 때가 있었는데 약학과 학생들이 처음 이제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인제 버스 타려고 인제 그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수업 받고 있어야 될 애들인데 나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너희들 왜 나와 있니?" 이랬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미 편입이라도 이렇게 해서 나이들이 20 살이 아니라 그때 평균이 한 23 세라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뭐 25도 있을 테고 한데도 불구하고 서 있는데 왜 서 있냐고 하니까 마침 교수님이 무슨 학술 가서 공강이 비었다는 거예요. 3 인가 그쯤 되니까 인제 오후 수업은 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뛰쳐나오긴 뛰쳐나왔는데 5 명이가 됐었는데 "근데 왜 어디 왜 안 가고 여기 왜 있냐."고 내가 그랬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지금의 학생들도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고 막 스펙 쌓고 이런 거에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내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역량을 키우는 데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반이 되는 왜냐하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또 강의 개설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인제 제가 앞으로 해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즐거움을 찾아서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써 놨습니다. 저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저의 과목들 해서 이 3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미나 위에 전 지혜자비 세미나 영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는 논리적인 사고와 그것들을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그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저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에서 불교와 전혀 현실적인 문제에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봐라. 책과 연결하고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한번 시야를 키워서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저는 이제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필독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것들 불교의 이론을 같이 얘기를 해서 사고의 확장을 해서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의 단초를 그냥 해봐라라고 하는 거 물론 불교 인간이고 여러 강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같이 이제 엮어서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제가 처음 영상 보여드렸던 그 시대의 삶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 삶에서 불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불교로서 뭔가 시야의 확장을 한다던가 심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에 뭐 위안을 어떤 여유를 얻던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는 거요. 노는 거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노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놀이인가 이 첫 번째 하는 것들 제가 PPT의 첫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 거는 빼고 이제 제가 두 가지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나름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아니면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전반부에 중간고사 기간 이전에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후반부로 해서 이제 제가 강의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얼마만큼 기술을 알고 있으며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려본 적 있느냐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이제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요.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보시면 기술과 세상의 관심도는 꽤 높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좀 더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상이라든가 기술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사전 조사는 안 했고 그 이후에 했을 때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제가 그 단과 계열을 보여드린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과 계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인문사회 계열보다 희한하게 그쪽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뭐 나보다 더 잘하겠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상외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과에 아니면 자기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 들어보기는 익숙하게 들어봤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외였는데 되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알미라는 것이 커진 것을 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시대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 사회에서 속에서의 인간들에 대한 사회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왔는데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불교와 융복합을 하는 수업에서 어떠냐라고 했을 때 불교 이렇게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또 지지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성과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 이래서 되게 좋았다. 기술이란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얻어갈 수가 있었고 또 삶이라든가 사회적인 인식도라든가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불교란 것을 접목을 하게 되면서 시야가 넓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혹시 좀 시간이 남게 되면 제가 받았던 것에서 몇몇 학생들 거라도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제가 추적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얘기를 하고요.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의 존재라든가 되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짚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거 필요한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공학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기술들이 이렇게 내가 개발한 제품들이 사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쓰일까라는 것을 즐겁게 상상을 하면서 만드는 것에 연구하는 것에 몰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좋게 쓰이고라는 것만 제가 상상하면서 생각을 했지 사회에 어떻게 내가 쓰일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품 개발이라든가 기술을 내가 익힌다던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에서 생각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정말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라는 이런 게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역할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에 특히나 공과 계열 학생들이 많은 거를 제가 접하면서 내 생각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받으면서도 접하면서도 스스로 이제 느꼈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의 변화도 시각이 넓어지고 불교에 대한 생각 달라지고 시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추천이라고 하는데 만족도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더 떨렸어요. 또 이제 하면서 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목은요. 노는 거를 한 것을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노는 과정에서 자기를 깬다거나 아니면 내가 쑥스러워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뭐 창의적인 것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즐겁게 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논다는 부분에서는 여가라고 하는 부분에 공간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 여가에 대한 행복도만 이거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다 통계를 낸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인문사회 계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것을 이제 공과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사실은 제가 1학기 2002년도 2021년 2학기 때는 7점 척도로 했고 그다음에 5점 척도로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래도는 이제 학생들이 보면 4.8이라든가 3.53이라든가 3.9라든가라고 하면 사실 높지는 않다는 이게 왜 높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 선생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또 이제 그것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5점 척도로 해서 평가받잖아요. 했을 때 우리가 3점대 받는다라고 한다면 강의 잘했네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더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가 생활과 활동은 차이는 뭐냐면 활동은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서 행동적인 것을 뭔가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활은 내가 일하지 않는 학업을 하지 않는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생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활동적인 무언가를 했을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걸 했을 때 활동이라고 얘기를 이제 썼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활동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을 했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큰 거를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거기에서 활동적인 것을 한다면 훨씬 더 만족감, 행복감이란 것이 더 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밑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생활과 활동을 보시면요. 세 개 다 보면 생활적인 부분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말하자면 정적인 것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뒤쪽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생활에서의 활동이 겹쳐지면 훨씬 더 그게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제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막 따로따로 띄워본다고 한다면 활동보다는 생활적인 것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생활적인 것과 내가 이상적으로 비율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요. 요번에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제가 참 되게 슬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노는 시간이잖아요. 노는 시간이 이게 실생과 이상적인 주관적인 부분 앞쪽에 보시면 이건 결과치를 해서 어떤 뭐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별표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 그냥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실생활에서 여유가 많은 것들이 내도 불구하고 행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거는 여가만 했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학업하는 부분에서도 행복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사회 계열에서 특히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얘는 누군가 뭘 하고 있겠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랬을 때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는 왜 그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울면서도 아니면 내가 좀 그러면은 뭔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태만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느끼냐라고 하니까 애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문사회계열 훨씬 더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뒤에 영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가 능력에서는 제가 빨간 색깔이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첫 학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가 능력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에 활동적인 것을 하는 것에 여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여가 능력이 있을수록 그만큼 내가 앞으로의 행복도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순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렇게 빈도수를 복승답을 받았기 때문에 유형의 빈도를 봐도 빨간색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이전에는 친구 만남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퍼센트가요. 40%, 30%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볼 때마다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해야 돼. 이제 앞으로 저는 무엇을 준비하고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이렇게 이 시대를 사는 변화한 시대에 사는 학생들한테 불교 전공자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또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할 수가 있겠죠. 역량 기반으로 하는 거 너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했을 때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인재상과 역량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잘했을 때 현 정부에서라고 한다면 창의를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 체계, 평생 교육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교양의 소양적인 불교라든가 이런 인문 소양이란 것을 빠진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거를 아무리 많이 역량을 키운다고 하든 그거는 그런 관리자를 키운다거나 기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니 어찌 보면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기계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라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내체 아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인간의 삶으로서는 그 개인의 삶으로서는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가 상실감이라든가 아니면 아 자신이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척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왜 사나?'라는 생각도 아마 분명히 저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왜 영양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일자리 역량에서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드는 것들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예전에는 핵심 역량 이거 기반이 2014년 13년부터 우리 학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했을 때 한국과 동국대를 제가 했는데 이거 이제 2차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OECD에서 교육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다가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 게 이제 2001년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화되는 것이 이제 쭉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게 2014년도에 완전 체제가 바뀌면서 핵심 역량으로 가게 되죠. 제가 이렇게 쓴 거는 OECD에서 2차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얘기했을 때 변혁적 역량이다라고 하는 이때 제가 이렇게 이런 시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정말 이제는 하나에서 깊게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한데 지금의 시대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의 시대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키워야 될 통찰이라든가 끌어와야 된다거나 하는 새로운 독창적 인간만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장 고유의 가치를 살리는 것만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만 내가 파서 지식적인 것들 학문적인 것만으로는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리고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불교 전공자로서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무게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환된 시대라는 거죠. 역량 시대로 바뀌고 지식 전달 시대가 아니고요. 교수자 중심으로 해서 지식을 전달해서 뭔가를 외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는 얼마든지 다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섭렵하고 아는 애들이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 너무나 잘 알지만 이제는 정말 그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학습자들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럴 때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 전달의 역할이 아니라 협력자 멘토의 역할이어야 되는 것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 스마트 환경에서 강의실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된다고 하면 교수자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르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제가 아까 슬라이드 해보려다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하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 달라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또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언젠가는 차차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근데 아무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쓴 것들이 사실은 어쩌다가 교육학 쪽 논문을 엄청나게 보면서 인재사, 인재 역량, 뭐 교육 혁신 교수법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제목들은 아마 제가 다 구경은 다 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논문들도 한 몇십 편씩들은 사실 다 보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학습자의 학습의식을 뭔가 변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학습자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발적 능동적 참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야 돼 하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한다지만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의식의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세미나라든가 이랬을 때 제가 이걸 한 시간을 만들어서 꼭 얘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과정이 가는 것과 이렇게 이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준비가 미흡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다음 학기라든가 그다음 학기라도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왜 필요한지 이제 여러분이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여러분들이 이런 교수법을 해서 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즐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인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없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제가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마지막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요. 예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제가 업이랑 연결을 시키거든요. 했을 때 인제 이런 게 이렇게 생겨 가지고 제가 과정을 하면서 영상이 있지만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 하면서 모든 것들 인간의 감정까지 생각까지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내 것들이 내가 한 것들이 데이터화가 됐을 때 그렇다고 하면 좋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관리라든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먼저의 그것들을 해 나가는 문화 선진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유도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는 하나하나가 환경이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해서 인제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나만 잘해 나만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영향이 있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놀이의 특성을 했어요. 놀면서 우리가 놀이치료를 한다라고 놀이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이를 아이들만 얘기를 하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간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서 동기부여를 하고 내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만들어 주는 것에 기반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혁신교수법 할 때 액티브 러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아보자고 할 때 돌아다니면서 5개만 뭐 받아오세요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보드놀이라고 하는 걸로 자기네들이 갖고 와 가지고 여기에 각각 써져 있는 것도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항목을 이것저것 막 하면서 써 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애들 그거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빙고 게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교수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놀이로서 해서 자신들이 그런 항목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알게 되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논다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인문학적 사회는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사회가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불교라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의 이런 것들 공감 능력이라든가 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에서의 한 켠을 인제는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떼어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의 불교랑은 나를 아고 나를 깨치고 나의 어떤 것들을 바꿔가는 것이니 제가 시무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가 이걸 연관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시무도는 이런 것인데 10가지 10가지 소와 목동이 나오면서 목동과 소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10가지를 딱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해서 나 자신을 깨고 여기 보시면 자기 부정의 단계라고 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또 생각하고 싶은 것도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를 깨는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것을 깨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깨달음 얻고 마지막에 이제 대승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포교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